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객체에다가 색상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 있을 경우에 그 색상을 견본 색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선택하고요. 기본적으로 색상 지정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위쪽에 옵션 창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왼쪽에서 색상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바꿔주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각자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위쪽에서 보시면은요. 색상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색상 피커를 열어줬었고요. 색상 피커 사용 방법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오른쪽 화살표 삼각형 부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됐는데 여기에 선택을 보시면은요. CMYK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CMYK라고 되어 있고요. RGB라고 적혀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지금 뭘로 편집을 하고 있죠? 인쇄용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용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CMYK 컬러로 지정을 하는 것은 맞아요. 여기에서 먼저 RGB 색상과 CMYK 색상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인디자인을 프로그램으로서 인디자인을 가장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RGB는요. 빛의 삼원색입니다. 모니터에서 볼 때는 빛의 삼원색, 빛의 요소로 색상을 표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RGB 색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합하고요. CMYK 같은 경우에는 인쇄용 컬러입니다. 실제 물감으로 색을 내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를 이용을 하고요. CMYK는요. 샤이안,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에는 삼원색을 섞어서 물감으로 색을 다 섞으면 어떻게 되죠? 검정색이 나오죠. 하지만 순수한 맑은 검정색이 나오지는 않고요. 아주 탁하고 진한 회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짜 검정색이 아닌 이상한 색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K라는 것을 더 둬서요. 순수한 검정색을 넣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보통 프린트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프린트에서도요. 보통 흑백 인쇄를 할 수 있는 검정색 잉크가 있고요. 나머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가 있습니다. 그 컬러 잉크들을 혼합해서 검정색을 만들 수도 있지만 순수한 검정색은 그냥 검정색 잉크로 출력을 하게 되죠. RGB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다 섞게 되면 흰색이 나옵니다. 빛은 모두 삼원색이 모두 섞이게 되면 흰색이 나와요. 빛이 없을수록 점점 어두워지죠. 빛이 많을수록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고요. RGB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밝은 색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형광빛에 가까운 연두색이나 뭐 이런 것들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CMYK에서는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감 섞어서요. 물감에 형광색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특수 안료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감으로는 순수한 연두색, 그것도 형광빛이 나는 아주 밝은 연두색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집을 하실 때요. 여기에다 색상을 입히실 때 RGB 컬러로 작업을 해서 입히신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 우리가 모니터에서 작업하던 색상과는 전혀 다른 색상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광빛이나 뭐 금색, 은색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은 따로 일반적인 색상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CMYK와 RGB 색상의 특징이고요. 위쪽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알았는데요. 만약에 색상이 있는 건데 없애주고 싶어요. 그러면 색상이 없애주고 싶을 때는요. 일단 위쪽에서 보시면은요.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없애는 거 어디에도 버튼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삼각형 부분 보시면은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색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색상을 입력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와서 색상을 만드신 다음에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서도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죠. 먼저 아래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가만히 누르고 계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들이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아이콘 오른쪽 아래에 아주 작은 삼각형 표시가 역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아래는 다른 메뉴들이 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안쪽에 다른 메뉴가 더 숨어 있다는 겁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요. 색상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그레이디언트 색상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색상 없는 것을 적용시키는 거죠. 색상 적용을 안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눌러서 적용 안함 눌러주시면 색상이 빠지게 돼요. 자, 전체에 다시 드래그를 해야지만 나타나죠. 왜냐하면 선색상도 없고 면색상도 없어요.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전체 색상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다중 선택할 때는 어떻게 했죠? 다중 선택할 때는 하나 선택하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는 Shift 누르고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드래그를 해서 같이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클릭으로 안쪽에 있는 객체가 선택이 안 되니까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빼줘야 돼요.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고요. 다시 한번 객체를 클릭하면 선택에서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색상 다시 넣고 싶어요.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색상 적용해서 여기에다가 색상을 다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편한 부분에 가서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색상 없음과 색상 적용 두 개 사용해 봤고요. 그레이디언트는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진 부분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텍스트 부분에서도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텍스트에다가 색상을 입힐지 아니면은 배경에다가 색상을 입힐지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쪽에 보시면은요. 자,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면색상이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것은 면색상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선색상입니다. 그리고 버튼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요것도 버튼이고요. 이것도 버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선에다가 색상을 적용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위쪽은 면 부분이죠. 아래쪽 선 부분을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에다가 색상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눈에 좀 띄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선 두께를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했어요. 색상을 지정을 하고 났는데 면색상하고요. 선색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면색상 바꾸고 선색상 바꾸고 번거롭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 있는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합니다. 이것도 버튼이라 그랬죠?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안쪽 면색상이 빨간색으로 들어갔어요. 바깥쪽 색상은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색상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색상을 일단 바꾸고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바꿨습니다. 두께도 조금 조절을 더 해볼게요. 선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선색상, 면색상 바꿔보겠습니다. 서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꿀 수 있도록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뭘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면색상은 없는 상태로 그리고 선색상은 검정색 상태로 제일 처음에는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컬러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튼이에요. 자, 이거는요. 자, 그냥 바탕을 클릭했을 때는 기본 색상으로 돌아와 있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기본 색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색상을 한번 적용을 다시 시켜보도록 할게요. 면색상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면색상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확인하고요. 선색상을요. 약간 붉은빛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개체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개체가 원래 갖고 있던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바닥을 선택하면요. 우리가 설정했던 색상으로 바뀌게 돼요.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바닥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기본 색상을 지금 바닥 클릭했을 때도 기본 색상으로 나타나고 싶다 그러면 이거 그냥 바닥 선택한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기본 색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색상을 적용시키고 싶어요. 어디에? 이 개체에다가. 개체 클릭하기만 하면 그런데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색상이 나타나도록 놓아두시고요. 클릭을 합니다. 드래그를 했어요. 그리고 개체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때요? 색상이 바뀌었어요. 뭐만? 면 색상만. 왜냐면 면을 끌어다 놨죠. 면 색상을 끌어다 놨어요. 자, 선색상. 선색상을 드래그해서요. 역시 개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분명히 우린 선 색상을 올려놨는데요. 면 색상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요. 면 색상을 드래그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면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올려놓는 개체 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선 색상을요. 선 위에다가 올려놓아 볼까요? 자, 선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봤더니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세요. 지금 검정색 화살표 옆에 검정색 점이 들어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점이에요. 면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곽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사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이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마우스를 놓아주시면요, 선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선 색상을 면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사용되지 않은 다른 개체에다도 적용이 가능하죠. 자, 여기에다가 면 색상은 이걸로, 선 색상은 이걸로 활용하고 싶어요. 또는 여기에서 선 색상으로 지정한 것을 면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은요, 제대로 자기 위치에 놓아줘야 되겠죠? 놓기만 하면 색상이 이렇게 자유롭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지정된 색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했던 색상을요, 내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 색상 바꿔줍니다. 선 색상 눈에 띄게 바꿔줄게요.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바꿔주고요. 두께도 두껍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색상을요, 이 색상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기본 색상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색상을 넣어주고 싶은데 여기에 색상 선택됐다가 여기 선택하면 다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가져다가 옮겨졌죠. 자, 그러면 취소하고요. 이번에는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스포이드 모양의 툴이 있습니다. 자, 이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죠. 스포이드 툴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파란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스포이드 모양을 잘 보세요. 스포이드가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은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요.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스포이드가 차 있어요. 이 차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차 있는 색상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스포이드가 차 있거든요. 그러면요, 컨트롤 Z. 자, 이번에는요, 이 색상을 스포이드 색상으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기본 색상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을 스포이드로 한번 이렇게 해서 색상을 채워보고요. 아랫부분에다 역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위에 부분 색상을 채웠는데요. 스포이드에다가 다른 색상을 채워보고 싶어요. 자, 클릭을 일단 채우고 나면 다른 곳에 어디든 이렇게 색상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클릭할 때마다 입힐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제가 다 일단 취소를 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색상을 채우고 싶은데 스포이드가 계속 차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툴을 선택을 하고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자, 차 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세요. 어때요? 스포이드가 비어있죠? 자, 차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곳에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요, 다시 다른 색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이드의 원래 색상이 차 있기는 하지만 다른 색상을 다시 채우고 싶어요. 클릭하고 나서 눌러보시면 다른 색상에 다시 채워져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용을 하면 면색, 선색 똑같이 동일하게 채울 때 여러 개체에다가 색상 복제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컬러 피커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컬러 피커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피커가 열리는데요. 색상 피커는 RGB 색상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랩 색상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RGB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RGB 삼원색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랩 같은 경우에는요, L은 레벨, 밝기를 의미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색상인데 녹색부터 빨강색까지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범위로 만들어지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에서 노란색까지 범위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B 하게 되면 노란색에서 파란색, A 하게 되면 빨강색에서 녹색.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빛으로 빛 조절을 해서 밝기 조절을 해서 색상을 또 어두운 색, 밝은 색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보통 저는 RGB 색상을 놓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뒤에 CMY 색상 비율 대비를 해서 여기에서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퍼센트별로 나와 있어요. 어떤 색을 몇 퍼센트 정도 넣어서 활용을 할지.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만들었어요. 색상을 만들어서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CMYK 색상 견본 추가가 있습니다. 색상 견본을 알아야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사용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색상 견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색상을 사용을 하는데 자주 사용을 하는 색상이 있어요. 그 사용하는 색상을 견본에다가 넣어두고 필요할 때 그냥 클릭해서 새로 만드는 일 없이 클릭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팔레트 모양이 있어요. 색상 견본 열어보시면 많이 봤었죠? 뭐였죠? 이 위쪽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색상 견본이에요. 자, 여기도 색상 견본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색상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 아니고요. 인디자인에서 기본 색상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상을 원색을 사용할 땐 여기에 있는 색상을 그냥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자 만든 색상을 여기에다 한번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색상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CMYK 색상 견본 추가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CMYK 해서 수치를 보시면은요. C68 맞죠? M75 Y는 0, K는 0 똑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CMYK 색상 견본이 아니고 RGB 색상 견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기에는 무조건 좀 CMYK 색상 견본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좀 CMYK 색상, 오른쪽에 보시면 CMYK 색상 나와 있죠? 자, 마젠타 나와 있고요. C부터 샤이한,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K, 검정까지. 자, 더블 클릭을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색상 견본 옵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색상 모드가 있죠. 색상 모드가 CMYK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싫다 그러면 눌러서 RGB로 설정을 하시면요. 빨강, 녹색, 파랑으로 동일한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절을 해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에 느낌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인쇄할 때 인쇄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CMYK로 해서 다시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취소. 또 한 곳이 색상 지정할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 사각형 영역 말고 아래쪽에 동그란 팔레트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이것이 바로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두 가지 다 창에서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두 가지 다요. 색상 부분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잠시 전에 봤던 색상 견본이 들어가 있고요. 색상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요. 색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두 가지를 꺼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똑같은 색상이 CMYK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C68, 마젠타, 75, 옐로우 0, K0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을요. 밝기를 조금 더 이렇게 밝게 보이면 색상이 연해지면서 점점점 흰색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색상을 조절을 하는데 다른 색상으로 좀 조절을 해보고 싶어요. 자, 아래쪽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도 계속 같은 톤의 색상으로밖에 바뀌지 않죠. 다른 색상으로 조금 바꿔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색상 바도 나와야 되겠죠. 오른쪽에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옵션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캡처하는 영역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패널 조금 움직여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랩 컬러 있고요, CMYK 컬러 있고요, RGB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CMYK 컬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시면은요, 여기서 또 역시 CMYK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조절을 해가면서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내가 원하는 색상 영역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RGB 컬러 선택하시면은요, 이렇게 RGB에 맞게 또는 랩 컬러 선택하시면은요, 자, 요거는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녹색부터 빨간색까지. 자, 여기 아래쪽에 나타나는 색상은요, 밝기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역시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CMYK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인쇄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서도 역시 색상 견본에 색상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열어보시고요. 색상 견본에 추가하시게 되면
새로운 색상이 아래쪽에 또 역시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수정해서 약간 편집해서 색상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